자, 김원장의 삼촌경제학 시작합니다. 오늘 국민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무겁고 재미없고 돈 내는 거 싫은 이야기죠. 오늘은 그래도 욕먹을 각오하고 싫은 이야기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이야기니까. 다들 그래요. 국민연금 안 내고 싶다고. 아니 내 노후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국가에서 알아서 나한테 얼마씩 내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하고 국민연금 폐지하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소득이 높은 분들, 자산이 많은 분들이라면 이런 이야기 해도 저는 어느 정도는 수긍해요. 그분들에게 국민연금 노후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큰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소득이 낮고 지금 많은 노후에 대한 준비가 안 된 분들, 그런데 내 인생의 최소한의 계획이라도 세우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국민연금 구조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제 설명을 들으시고, 제가 최대한 10분 안에 해볼게요. 설명을 들으시고 그래도 내가 김 기자의 설명 들었는데 나 그래도 국민연금 안 내고 싶어 한다면 수긍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알면서 국민연금을 욕하고 내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고소득층 많이 내고 많이 가져가고 저소득층 많이 내고 많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소득층인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체납하고 있거나 납부를 유예 신청했거나 하는 분들은 그냥 손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평균 연령만큼 산다고 할 때 국민연금, 이걸 수익비라 그래요. 그러니까 돈 낸 것에 비해서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보통 수익비가 1.4배에서 적게는 1.4배에서 많게는 2.9배까지 높아집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2023년 기준으로 지난해 월 한 100만 원 아주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조금 버는 청년이 20년 이상 앞으로 가입한다 그러면 수익비가 4.3배가 나옵니다. 장담컨대 우리 인생에서 100만 원 투자해서 430만 원 남는 그런 투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걸 왜 안 합니까? 그런데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생계 유지도 힘든 마당에 미래를 위해서 20년 30년 후를 위해서 국민연금 낼 여력도 없고 마음도 없으니까, 또 이미 가입했는데 직장도 불안하고 실직하고 휴직하고 그래서 보험료 못 내겠다, 납부 예외, 납부 유예 신청하고 그런 분들이 386만 명이나 있습니다. 장기 체납하고 있는 분들 102만 명이나 있습니다. 다들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분들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도 국민연금 내세요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반면에 국민연금의 이 구조, 이 수익비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일부러 더 냅니다. 추납이라 그래서 내가 언제 했는데 언제 예를 들어 요 기간 동안 못 냈으니까 그거 나 지금이라도 일시불로 채워서 넣고 그러면 저 기간을 17년이 아니고 그거 4년치 낼 거니까 21년으로 간주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4년 전 기준으로도 34만 명이나 됩니다. 굳이 낼 필요 없고 거기서도 날라오지 않는데 국민연금이 2배, 3배 준다는 걸 알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국민연금을 더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임의가입자라고 해서 주부, 대학 다니는 자녀까지 전부 가입을 시킵니다. 이 가입자만 해도 벌써 2년 전 기준으로 85만 명이나 됩니다. 가입할 필요도 없는 사람을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시킵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2배, 3배 타갑니다. 그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내지 않고 미루고 연체하고 가입해서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넉넉한 사람들은 오히려 보험료를 더 내서 조금이라도 더 벌려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 형편이 어려우시더라도 가능하다면 당신의 지출에서 국민연금을 너무 후순위에 놓지 말고 가능하다면 다만 몇만 원이라도 넣으십시오. 오늘이라도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꼭 최소한 10년을 채워야 이제 연금 대상자가 됐거든요. 만약에 10년이 안 되고 나 직장생활 7년 하다 말았어. 그럼 7년치를 아마 일시불로 받으셨을 거예요. 그 국민연금에 전화하면 고스란히 반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10년은 채우십시오. 끊어갈게요.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저축해서, 알겠는데 국민연금 좋은 거 알겠는데 내가 지금 저축해서 적금 들고 해서 내가 주식 투자하고 해서 내가 내 노후 책임지면 될 거 아니야.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1200만 명은 국민연금 대상자도 되지 않을 만큼 형편이 어렵습니다. 직장 가입자도 안 되고 자영업도 안 되는 거죠. 여기저기 빠져나가서 소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국가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를 모든 먹고 살 만한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국민연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들은 요만큼 내고 이만큼 받아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만큼 내고 이만큼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의 4분의 1은 그 사람에게 가지 않고 그 사람에게는 4분의 3만큼만 가고, 물론 자기가 낸 돈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죠, 최소 1.4배를 가져가는데 그 4분의 1은 뚝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전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럼 4분의 1 정도 받는 거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부자들은 200만 원을 받아갑니다. 노후에. 가난한 사람은 50만 원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그 200만 원 중에 4분의 1, 그 50만 원, 150만 원만 부자들에게 돌아가고 연금으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에 50만 원은 뚝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줍니다. 나는 50만 원 받을 걸 100만 원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걸 왜 안 합니까? 당연히 가입해야죠. 이걸 알고도 가입하지 않는 거, 그 현명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한 달 몇만 원이라도 꾸준히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이 구조를 알고 그래도 나는 김 기자 설명은 알겠는데 국민연금 가입하기 싫어. 이걸 이해하고 그렇다면 제가 무슨 말씀을 더 드릴 수 있겠어요. 다만 시장 경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산이 많고 시장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사람들이 훨씬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들이 거의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모든 선진국들이 그들이 가져간 거에서 좀 떼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다 어렵지만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국민연금은 대국민 사기, 내 돈인데 왜 국가가 내라 마라 하느냐, 다음 대선에서 국민연금 폐지하겠다는 사람에게 표 몰아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분들이 국민연금의 수익비나 소득 대체율이나 보험료율이나 소득 재분배율을 알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 모르면서 이야기하면 잘못된 것이고 알면서도 이런 이야기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걸 잘 아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더 보험료를 더 납부하고 더 받아가려 하는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나머지 국민연금에 대해서 나는 진짜 술자리에서 친구들에게 자세히 설명할 만큼 더 알고 싶다 하면 계속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요. 국민연금 망해요. 30년 뒤면 바닥나요. 망한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부가 어떻게든 보존해 주겠죠. 어찌됐건 바닥나요. 왜 바닥날까? 우리 소득에 내가 100만 원 번다면 연금 보험료를 보험료율이라 그래요. 9%만 냅니다. 요만큼만. 이것도 적진 않죠. 물론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가 절반 4.5, 내가 4.5 내니까 9%라고 못 느끼시겠지만, 네. 그런데 이게 최소한 15%까지는 가야 합니다. 일본은 18%를 냅니다. 내가 번 돈에 우리는 그리고 40%를 받습니다. 내 평생 소득 구간, 내가 28년 동안 일했다면 28년 동안 평균 번 돈의 40%를 노후에 돌려받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딱 봐도 적자가 나겠죠. 망하게 생겼죠. 내가 9% 내고 40% 받으니까 반대로 그만큼 이익인 겁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게. 그러니 개혁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더 내고 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지가 않습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받는 돈이 많지가 않습니다. 평균 64만 원. 물론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들은 지금 100만 원을 다 넘기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을 88년부터 시작해서 선진국보다는 한 20, 30년이 늦거든요. 일본보다는 30년이 늦기 때문에 돈이 많이 굴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받는 분들은 사실은 30년씩 가입한 분들이 많지 않아서 평균 국민연금 그게 한 64만 원. 그래서 용돈밖에 안 된다. 이걸로 어떻게 사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더 꾸준히 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 그걸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가기는 어렵죠. 이것밖에 못 받는데. 그러니까 더 내고 그대로 받거나 더 내고 더 받거나 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개혁은 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 우리가 내는 거 지금 9%인데 이걸 10몇 %로 올리고 우리 전체 소득의 9%를 내고 있는데 이걸 10몇 %로 한 3%까지는 올리고 받는 돈을 40%인데 이거 그대로 받든지 아니면 조금 더 받든지 조금 더 받으면 예를 들어 45%로 올리면 더 받으니까 다 우리 국민이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30년 후쯤에는 국민연금이 바닥나는데 그걸 한 10년, 8년 정도밖에 못 미룹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해봤자 10년 후에 또 해야 되는 개혁이 되는 거죠. 우리가 내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으로 올려도 우리가 내는 돈도 올려버리면 제대로 된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만큼 더 올리고 13%까지는 최소한 올리고 그 해마다 조금씩 올리는 겁니다. 0.5, 0.5, 0.5, 0.5 6년이면 3% 올리면 우리가 12%가 되겠죠. 8년 동안 올리면 13%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고 이건 여야가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받는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여야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일본은 2004년에 대대적으로 수술해서 18%를 내자. 일본은 우리보다 30년이나 먼저 이걸 굴려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소득 대체율은 우리가 40%인데 이걸 조금 더 올려볼까. 근데 일본은 33%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100년 이상 가는 튼튼한 재정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바닥날 일이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연금은 어찌됐건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9%에서 0.5%씩 우리 그러니까 소득의 보험료율을 좀 올리자. 근데 사실 돈 더 내는 건 싫잖아요. 그래서 한 3%만 올리자. 그러면 12%가 되죠. 조금만 더 우리가 조금 더 냅시다. 그 다음에 나머지 3%는 정부가 GDP의 1%, 우리 GDP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 내내 우리 기업이나 뭐 투자하고 우리가 소비하고 생산하고 한 거 전부 합친 그 GDP가 우리가 1년에 한 2천조 된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한 1%니까 정부가 한 20조 원 정도를 거기다 보태자. 그러면 우리가 3%만큼 보험료를 더 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3%포인트만큼. 그러니까 제가 아까 9%에서 12, 13%까지는 우리가 올리고 15%는 내야 안정적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3% 정도는 국가가 부담을 하자. 20조 원. 결국 작은 돈이 아니죠. 우리가 1년에 R&D 그 말 많고 뭐 정부가 줄였다 늘렸다 한다는 그 R&D 예산이 20조 원 정도 되니까 정부가 그 정도만 더 내자. 그래서 보험료율을 15%에 맞추자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받는 건 40%로 받든지 사실 그건 또 다른 문제고요. 네. 자, 그러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아니 정부가 1년에 20조씩 낼 거면 그게 다 어려운 분들에게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국민연금에 낼 거면 하고 20조 원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20조 원을 형편 어려운 분들한테 지금 기초연금 주듯이 지금도 33만 원씩 어르신들 드리고 있잖아요. 어르신들의 70%를 하위 이렇게 밑에서부터 70% 분들에게 매달 기초연금을 주고 있죠. 그 지출도 엄청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 그렇게 주면 될 거 아니냐. 그 방식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정부가 연금 재정이 부족하니까 세금, 국민이 낸 세금, 그러니까 재정이라 그러죠. 이 재정에서 떼줄게 이런 구조로 GDP의 1% 20조 원을 내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공무원 연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무원 연금은 바닥나서 이미 우리가 낸 세금에서 1년에 10조 원 넘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분들한테 줄 연금이 없으니까 재정에서 갖고 와서 떼주고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형편이 안 돼서 가입 안 되는 1200만 명, 지금 납부 유예하고 있는 수백만 명, 지금 연체하고 있는 수백만 명 걸 정부가 20조 원을 잘 쪼개가지고 해마다 재정에 그분들 걸 대신 가입하고 대신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1000조 원 작년에 장사를 잘해서 운용을 잘해서 11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 전 세계에서 세 번째 국민연금 기금이 쌓여 있는데 GDP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우리가 국민연금을 정말 큰 보따리를 갖고 있는데 이 돈이 정부가 20조씩 우리가 내는 돈 말고 20조씩 추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튼튼해지죠. 그 다음 중요한 게 더 굴릴 수 있습니다. 지금 굴릴 수 있는데 국민연금이 지금도 한 1년에 5%씩 돈을 굴리고 있습니다. 장사를 잘해서. 근데 정부가 지금 20조 원씩 내면 20년 후에 그때 국민들이 가난해서 100조 원 이상씩 내야 할 재정 지출을 지금 이 돈 보따리에 먼저 넣으면 훨씬 적게 넣고 나중에 큰 돈을 굴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겐 선진국은 없는, 선진국은 전부 바닥나가지고 GDP에 뭐 10% 이상,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뭐 10% 이상씩 프랑스, 영국 다들 너무 힘듭니다. 이미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뭐 GDP의 몇 퍼센트, 심지어 재정의 20%씩 쓰는, 일본만 해도 GDP의 9%를 쓰는, 재정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20, 30년 먼저 시작해서 고령화가 오고 지금 그분들에게 연금을 많이 지출하다 보니까 다 바닥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20년 후, 30년 후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하철 타면 쉽게 집에 갈 수 있는데 자정 넘기면 택시비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혁을 해야 되고 지금 재정의 1%만 여기 보태면 다음에 100조 원 넘게 써야 할 재정을 아낄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과학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결국 국민들이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세금을 여기에 투자할 것인가. 자, 그래서 마지막. 지금 개혁 안 하면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당장에요. 우리가 1000조 원이라 그랬죠. 국민연금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놓은 게. 거기에 해마다 들어오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죠. 우리가 내는 돈. 그 다음에 지금 나가는 돈이 2027년이면 들어오는 돈보다 1100조 원은 건들지 않고요. 나가는 돈이 더 많아져요. 국민연금은 계속 이 1100조 원은 스스로 여기저기 투자를 해서 이 보따리가 불어나고 있는데 들어오는 돈 이거 건들지 않고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2027년쯤이면 그러니까 3년 4년 후에는 이 돈이 더 많아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보따리에서 살짝 가져와야겠죠. 1100조 보따리에서. 보따리는 근데 다 투자가 돼 있잖아요. 주로 주식이나 채권이나 대체 투자라 그래서 뭐 선진국의 좋은 땅, 뭐 호텔도 갖고 있고요. 삼성전자만 해도 7%가 국민연금 거예요. 30조 원 넘게 국민연금 거예요. 자, 이렇게 투자를 해놨는데 돈이 필요해요. 2027년부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요 1100조를 건드려야 돼요. 여기 열심히 벌고 있는데, 잘 벌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야겠죠. 그럼 그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아니면 뭐 우리가 국민연금이 미국에 사놨던 호텔이든 판다고 소문이 나면 외국 사람들은 먼저 팔겠죠. 자산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게 눈앞에 다가와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국민연금만 쪽으로 드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가치가 떨어지면 국민연금이 팔기 시작한다. 우리가 먼저 팔아야지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주식이 그 주식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오늘 삼촌경제학 그 국민연금 이야기한 김에 삼촌경제학이니까 병역 크레딧 이야기도 할게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여성들의 경력 단절 크레딧도 똑같아요. 아까 앞서 말했듯이 제가 추납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은 굳이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국민연금을 조금 내거나 낼 필요가 없어서 안 낸 부분이 있는데 저 지금 일시불로 낼 거니까 그 부분 채워주세요. 그래서 저 그때 5년 동안 안 낸 거 지금 낼게 얼마예요? 320만 원이요? 지금 일시불로 낼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 17년인데 5년 더해서 저 22년으로 쳐주세요. 그렇게 해서 저 65세부터 받는 국민연금 더 받을래요. 이게 이제 추납인데 뭐 추후 납입이란 뜻이에요. 병역도 정부가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24개월 병역 갔다 온 사람은 제가 지금이라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24개월치 국민연금을 내면 돼요. 일시불로. 그러면 24개월, 2년치가 더 길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걸 선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형평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민간 연금보험에 넣는 것보다 민간 보험사의 연금보험에 넣는 것보다 이게 훨씬 수익률이 낮습니다. 제가 무슨 뭐 국민연금에 이론 한 장 받은 거 없어요. 네. 오늘 국민연금 우리가 알고 욕하자. 국민연금 알고 이해한 다음에 나는 안 낼래. 그런 말 하더라도 알면서 하자. 그래서 삼촌경제학 국민연금 제가 이 주제에 갖고 왔는데 당장 한 푼의 돈도 없는데 뭘 안다고 나한테 국민연금 4대 보험 넣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그 맞는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은 국가가 정부가 보장하고 특히 소득이 낮고 가난한 이들에게 2배, 3배의 돈을 불려주는 아주 확실한 장치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의 지출에서 제발 후순위에는 놓지 마시라 이런 조언을 삼촌이 드리고 싶습니다. 사마천이라는 사람 아시죠? 사마천이 이런 말 했어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노동으로 돈을 벌고 약간의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머리를 써서 돈을 벌고 그리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때를 기다린다. 근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연금에 넣어놓고 10년, 20년, 30년 기다렸다가 많이 가져가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 김원장의 삼촌경제학 국민연금 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